HAB가 FDA로부터 리보세라닙을 허가받기 위해 진행한 임상시험의 이름은 엔젤 스터디입니다. 우리가 OS가 통계적 유의성을 미달성했다고 말할 때 언급하는 임상시험이 바로 엔젤 스터디인 것이지요. 엔젤 스터디에는 지표가 크게 두 가지 등장하는데 OS와 PFS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들은 또다시 3차와 4차 환자들을 대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보통 임상에 참여한 전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표를 언급하게 되니까 위암 엔젤 스터디의 OS는 3차 이상의 환자들에 대한 OS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하지 못한 OS 값이 나오게 되죠. 그 데이터가 여기에 있는 OS 값입니다. 리보세라닙 군의 OS가 5.78개월, 플라시보 군의 OS가 5.13개월입니다. P 값이 0.48이므로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하지 못했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OS 차이도 0.7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0.7개월을 다른 경쟁약물과 비교해보면 어렴풋하게나마 리보세라닙의 경쟁력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직접 비교는 힘드니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론서프는 2.1개월이고 사이람자는 1.4개월이고 옵디보는 1.2개월입니다. 세 가지 경제약물 모두 리보세라닙의 0.7개월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라시보군보다 오래 산 개월수가 1개월에서 2개월 더 많다는 것입니다. 리보세라닙 군이 플라시보군보다 0.7개월이 아닌 옵디보처럼 1개월만이라도 더 오래 살았다면 통계적 유의성도 확보하고 현재 노이즈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의 가정은 없죠. 벌어진 상황은 벌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본 데이터까지가 바로 627에 나왔던 톱라인 데이터입니다. 최종 임상 결과에서는 흥미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3차 이상의 환자들을 구분하여 3차와 4차로 따로 데이터를 뽑아낸 최종 결과를 도출해낸 것인데요.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4차 환자들의 OS 값입니다. 전체 생존기간이 6.3개월에 달한 것입니다. 전체 중앙값이 5.8개월인데 4차 환자들의 중앙값이 6.3개월로 더 높게 나온 것이죠. 4차 환자들의 OS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와 4차를 합친 전체 중앙값보다 월등히 좋은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6.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627 때 엔젤 스터디의 전체 OS 값이 발표되었습니다. 5.8개월로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3차와 4차로 나누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보니까 뜻밖의 엄청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HLB가 과거 IR에서 4차는 뛰어난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계적 유의성은 어떻게 나왔는가? 그러니까 4차 환자들의 OS 값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오래 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엄청 오래 산 것이라는 겁니다. 통계적 유의성을 3차는 미달성, 4차는 달성했다는 것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리하자면 엔젤 스터디의 OS 값은 4차와 4차를 합친 전체 데이터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하지 못했으나 그 안을 들여다보니 4차 환자 데이터는 월등히 뛰어난 데이터였다는 것입니다. 숨어있던 것이죠. 탑라인 발표 때는 모든 분석이 끝난 상태가 아니니 알 수가 없었는데 에스모 발표 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토대로 신약 신청 가능성이 되살아나면서 회사에서는 성공이라고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가능하겠는가 할 수 있는데요. 얀센의 욘델리스도 저번에 살펴본 대로 임상 3상에서 OS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PFS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해 허가를 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물론 리보세라닙은 OS가 문제인 것이지 PFS는 임상적 유의성, 통계적 유의성 모두 확보했습니다. 욘델리스 사례는 OS가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하지 못해도 PFS로 허가받을 수 있다는 사례인데요. 이번 영상은 한 발 더 나아가 OS도 자세히 들여다보니 4차 환자는 통계적 유의성뿐만 아니라 실험군과 대조군의 OS 차이도 경쟁사 약보다 크다는 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 FDA 임상심사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4차 OS뿐만 아니라 전체 OS 데이터를 가지고도 시판 승인이 가능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살펴볼 것은 전 FDA 임상심사관의 말인데요.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가자면 먼저 욘델리스의 사례를 보니 OS가 통계적 유의성을 미달성해도 PFS로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더라는 것을 본 것이고 알고 보니 리보세라닙은 OS도 4차는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한 것이다. 그런데 FDA 심사관의 말을 들어보니 4차로 안전하게 도전할 게 아니라 3차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년간 FDA 임상심사관을 맡았던 약대 교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평가지표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임상적으로 유의성이 인정되면 FDA 허가가 가능하다고 말이죠.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 못해도 라는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HAB의 리보세라닙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P밸류가 0.05보다 크게 나왔으니까 통계적 유의미성을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임상 실패다
라고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맞는 말이죠. 그렇다고 임상실패가 신약실패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간해가 많이 나오고 부작용이 적고 다른 임상적 유의성들이 인정되면은 설령 통계적으로 평가지표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FDA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HLB는 이런 관점에서 NDA를 진행하려는 것이고 회사 자체적으로 성공이라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 FDA 임상심사관의 말은 4차로 허가받을 수 있나요? 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4차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달성했거든요. FDA 임상심사관의 말은 4차뿐만 아니라 3차 치료제 허가 가능성을 열어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엔젤 스터디의 전체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4차는 일반적인 시각에서도 임상 성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했으니까요. 하지만 3차는 OS 통계적 유의성 미달성했는데요? 라는 질문에 임상적 유의성이 인정되면 FDA 허가 가능하다 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현재 HLB는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만약 모든 것이 잘 풀려서 FDA 허가가 이뤄질 경우 국내 최초 글로벌 항암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굉장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식이고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험난할 뿐인 거죠. 참고로 엔젤 스터디를 좀 더 들여다보면 환자 수는 460명입니다. 대규모 임상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위암 2차 치료까지 실패한 사람들이 리보세라닙 임상에 참여했습니다. 2차까지 치료하고 넘어오니까 3차 또는 4차 그리고 그 이상이 되겠죠. 앱스트랙에서는 failur라고 적혀 있습니다. 숫자 2보다 크거나 같다는 표시는 2차 이상의 치료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곧장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2차에서 실패하면 다음 단계는 3차죠. 2차 실패 환자들은 3차로 리보세라닙 임상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2차 이상 실패니까 2차뿐만 아니라 그 다음 3차 실패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 환자들은 4차로 리보세라닙 임상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5차도 가능하겠지만 말기 환자들은 5차, 6차 이렇게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3차와 4차가 거의 한계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4차 환자는 숫자가 많았는데요. 전체 환자 중 40%가 4차 환자였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약 60%는 3차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환자들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오그래픽 리전으로 지리적으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놨는데 아시아와 유럽 등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나뉘어 있으면 당연히 인종별로도 자연스럽게 나뉘어서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치료나 4차 치료냐로도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톱라인 발표 이후 전체 데이터 발표할 때 바로 여기 있는 3차와 4차로 나뉜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톱라인 때는 이 구분들이 전부 합쳐져서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HLB 뜻밖의 위암 4차가 3차보다 오래 살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3차 이상 치료를 받은 사람들보다 4차 이상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체 데이터 3차와 4차를 합친 OS보다 4차 OS가 높게 나왔죠. 다음 시간에는 PFS는 왜 데이터 오염이 없고 OS는 왜 데이터 오염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세라닙을 비롯한 비슷한 작용 기전의 혈관신생 억제제는 신기하게도 PFS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는데 반면 OS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